SQ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첫날 말씀을 드렸었어요. Structured Query Language, 구조화된 질의 언어라고, 라는 그런 그 단어를 줄여서 얘기해서 SQ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삭제하는 등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이것도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랭귀지라고 돼 있죠. 랭귀지.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거는 데이터를 읽는 작업만 했었던 거예요. 데이터를 읽는 작업만 했었던 거고요. 데이터를 쓰거나 삭제하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오늘부터 다룰 겁니다. 이따가 제가 그 소스 코드를 만들면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제가 그 SQL 스크립트 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SQL의 종류는 크게 DDL, DQL, DML, TCL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 이거는 어떤 책의 교재의 저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DQL이라고 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셀렉트 문장도 DML에 포함시키는 DML의 한 가지 분류로 셀렉트를 얘기하시는 그런 저자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DQL과 DML은 엄격하게 나누지는 않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DDL과 DML은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DDL은 약자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데이터를 정의한다는 얘기는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테이블을 삭제하거나 테이블을 변경하는 그런 그 SQL 문장들을 DD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줄여서 DDL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들이에요. 테이블을 생성하고 테이블을 삭제하고 테이블을 변경하는. 그래서 종류가 create, swap, alter, truncate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어제까지 많이 공부를 했었던 내용들이 데이터 쿼리 랭귀지. 그러니까 쿼리, 질문을 하는 거죠. 답변을 주는 거죠.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거. 검색하는 거를 데이터 쿼리 랭귀지라고 하고요. 셀렉트밖에 없어요. 셀렉트. 그 다음에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줄여가지고 DML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매니플레이션은 조작이란 뜻이고요. 데이터를 조작한다는 얘기는 테이블에, 테이블에 새로운 행을 인설트를 하거나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업데이트하거나 테이블에서 행을 삭제하는 거예요. 음. 여기서 삭제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테이블을 삭제하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안에 있는 자료, 데이터를 삭제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테이블 자체를 삭제하는 명령어는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DDL이고요. 테이블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삭제하는 명령어, delete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DML이에요. 요거 구분하시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select, insert, update, delete를 합쳐가지고 DML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select는 그 자료에 변화가 없죠. 그냥 단지 읽어오기만 하는 거고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는 자료에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해서 DQL과 DML로 나누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뭐 저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종류가 TCL. TCL은 Transaction Control Language라고 해서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언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종류가 커밋과 롤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SQL을 공부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네 가지, 다섯 가지, 10개 요 10가지 형태의 문장을 공부하는 게 SQL을 공부하는 거예요. 요게 다예요. SQL은.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가 주로 다룰 게 이 DDL을 다룰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네, 그냥 넘어갈까요? 네. 자,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셀렉트문에 대해서는 복습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네. 자, 여러분들 SQL 디벨로퍼 다 시작되어져 있으시죠? 켜져 있으시죠? 켜져 있으실, 워크시트를 새로 하나 만들게요. 여기, 새 워크시트, 단축키는 Alt F10이고요. 접속을 선택하실 때, 우리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컷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컷. 어저께 HR 계정은 그 다른 종류의 테이블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던 거고, 어, 대부분의 연습은 스컷으로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HR 계정으로 할게요. 그래서 스컷 계정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워크시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파일 저장을 먼저 좀 할게요. 저장은 폴더는 랩 SQL에다 할 거고요. SQL 저희 열 번째고 저희가 다룰 때 DDL이라고 하는 거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DD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DDL 중에서 사실은 크리에이트하고 인설트만 먼저 다룰 건데 일단 DD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파일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아까 화면에서만 보여드렸던 그 SQL 문장의 네, 종류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DDL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DDL은 Data Definition Language.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고요.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고 종류는 create, alter, truncate, 그리고 drop. 그러니까 장표의 순서랑은 조금 다른데 이 네 가지 종류가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예요. create는 생성하다라는 뜻이고요. 테이블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사용자를 생성할 때도 create를 했었죠. create user 이렇게. 테이블을 생성할 때는 create table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lter라고 하는 거는요. 테이블의 내용을 변경할 때예요. 어, 업데이트와 구분하셔야 되는데 뭐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alter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테이블이 원래 컬럼이 두 개밖에 없었는데 컬럼을 세 개짜리로 바꾼다거나 컬럼이 문자열 뭐 10글자까지 저장할 수 있었던 컬럼인데 20글자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테이블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명령어는 alter. 근데 그 테이블 안에 있는 자료, 데이터를 바꾸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오쌤의 급여가 뭐 1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바꾸겠다. 요거는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바꾸는 거죠. 자료를 바꾸는 건 업데이트. 그거는 데이터의 정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변경은 definition language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alter가 테이블의 구조, 테이블의 정의를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truncate와 drop은 테이블을 삭제하는 명령어입니다. 두 개에는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제까지 많이 다뤘었던 게 데이터, 쿼리, 랭귀지. 그래서 셀렉트 문장을 다뤘었던 거예요. 셀렉트 문장은 가장 기본적인 형식의 셀렉트 from. 필수로 있어야 될 부분은 셀렉트와 from이죠. 셀렉트 from. 거기에다가 조건에 만족하는 행들을 선택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select from where. 그리고 어떤 그룹을 묶어서 검색을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group by. 그룹들 중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그룹들을 선택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group by 다음에 having.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검색된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해서 보여주겠다, order by. 그래서 전체 순서가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는 게 select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기본적인 6개의 키워드를 가는 기본적인 구조 안에서 join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서브 쿼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데이터를 검색하는 언어고요. 그 다음에 오늘과 내일 다룰 내용들 중에서 DML. DML은 데이터를 조작한다는 뜻이에요. manipulation language. 그래서 여기에서는 insert, 그다음에 update, delete 이렇게 있습니다. 테이블에 행을 추가한 insert, 삽입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테이블에다가 행을 삽입한다는 뜻이고요. 업데이트는 말 그대로 업데이트, 수정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업데이트한다.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업데이트한다는 얘기고요. 딜리트는 테이블에 있는 행을 삭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류가 네 번째 종류가 TCL, 트랜잭션을 관리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커밋과 롤백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다룰게요. 하나하나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테이블 생성하기. 그러니까 테이블 만들기예요. 테이블 만들기. 우리가 그동안 스컷 계정에서는요, 테이블이 보너스, DPT, EMP, 셀그레이드 이렇게 네 개의 테이블만 가지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스컷 계정으로 저렇게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SQL 문장이 작성되어져 있었던 스크립트를 제가 GitHub에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그 SQL 스크립트를 실행하니까 이렇게 테이블들이 생성이 됐었잖아요. 기억나시죠? HR 계정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그런 내용들을 다룰 거란 얘기예요. 그런 내용을 다룰 거고요. 테이블을 생성하는 그런 문법은 create table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create 생성한다, 만든다 이런 뜻이고 테이블을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테이블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테이블 이름을. 그러니까 명령어는 create table,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 그 사용자 계정 만들 때 명령어 기억나시죠? create user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스컷 아니면 HR 하고서 이름 줬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create table 하고 테이블 이름을 줍니다. 테이블 이름 다음에는 괄호를 시작하고요. 괄호 안쪽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냐면 컬럼, 이, 컬럼 이름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컬럼 이름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컬럼에 데이터 타입을 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EMP 테이블 보면 EMP NO에는 4번에는 숫자만 들어가고 이름에는 문자열만 들어가고 입사일에는 데이터 날짜만 들어가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테이블이 가져야 되는 컬럼 이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두시고요. 컬럼 이름 옆에 공백을 주고 그 컬럼이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지 데이터 타입을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필수예요. 여기까지는 필수고 그 다음부터 생략할 수 있는 것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우선 기본 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대괄호를 쓴 거는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고 기본값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제약 조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둘 다 넣어도 되고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본값만 넣어도 되고요.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만 넣어도 되고 아니면 둘 다 넣어도 되고 둘 다 생략해도 되고 그런 의미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에 컬럼이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 물론 하나만 있는 컬럼, 그런 테이블도 있겠지만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럼 똑같은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똑같은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고 컬럼들이 다 작성이 됐다라고 하시면 괄호 닫고 문장 끝났으니까 세미콜론까지를 써주시면 돼요. 컬럼과 컬럼을 구분하실 때는 여기 제일 끝에 제가 쉼표를 썼죠. 네. 컬럼과 컬럼을 구분하실 때는 쉼표로 구분하시면 돼요. 아셨죠? 쉼표가 나오기 전까지 컬럼 한 개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까지는 쉼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그 컬럼의 기본값, 그 컬럼에 대한 제약 조건을 쓸 때까지는요, 쉼표가 한 번도 안 들어가요. 뭘로만 구분하시면 되냐면, 공백으로만 구분하시면 돼요. 쉼표를 쓴다는 거는 컬럼 한 개에 대한 컬럼 한 개에 대한 정의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 컬럼과 컬럼을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로 사용하는 게 쉼표고요. 가장 마지막 컬럼 뒤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괄호를 시작했잖아요. 괄호를 시작했으니까 괄호를 당연히 닫아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끝내주시면 돼요.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추가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테이블 이름은 적절하게 이 테이블이 어떤 자료들을 저장하는 건지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니고요. 컬럼 이름도 그 컬럼에는 어떤 값들이 저장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데이터 타입. 이 컬럼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되는 키워드. 키워드들은, 키워드들은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어,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키워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라클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타입 이름하고 그 다음에 뭐 MySQL에서 사용하는 그 데이터 타입의 이름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 다를 수는 있다. 근데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에는 타입에는요. 많이 사용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넘버, 숫자 타입이란 뜻이죠. 숫자 타입. 그다음에 바차 투. 이거는 가변 길이 문자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라고 하는 거는요. variable. 요거는 지울게요. variable 변할 수 있다는 뜻이고 차라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길이가 변할 수 있는 문자들이란 뜻이에요. 캐릭터가 문자란 뜻이 있어요. 문자. 그래서 variable은 변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길이가 변할 수 있는 문자열들이란 의미로 여기서 앞에서 캐릭터에서 그래서 바차투, 보통 바차투라고 많이 읽기는 하는데 캐릭터를 줄여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변, 길이, 문자, 이런. 그 다음에 날짜를 저장할 때는 dat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다 더 정밀한 시간, 연, 월, 일, 시, 분, 초 다음에 초 단위도 1초 단위가 아니라 100만 분의 1초, 뭐 이렇게 1000분의 1초, 뭐 이렇게 소수점 이하로 초 단위를 정밀하게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 타입을 타임 스탬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임 스탬프. 그 다음에 또 더 있는데요.
더 있는데 또 어떤 타입들이 있냐면 클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클럽은 클럽에서 C는 캐릭터, 그러니까 문자들이란 뜻이고요. L, large, 그리고 OB는 오브젝트를 줄여서 쓴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라지 오브젝트란 뜻이고요. 블럽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블럽은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 이것들 말고도요, 더 많은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어요. 근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 정도만 저희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셀렉트를 공부하면서 테이블의 구조를 보면서 넘버라고 하는 타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보셨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바차트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바차트도 테이블 보면서 아, 문자열을 저장할 때는 이렇게 저장했었구나 라는 거 보셨을 거고 입사일과 같은 컬럼을 보면서 아, 데이트라고 하는 타입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여기가 좀 생소할 거예요. 생소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보다 더 정밀한 시간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 타임스탬프고요. 어,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있는데 왜 캐릭터 라지 오브젝트라고 하는 타입을 만들었느냐? 이건 왜 그러냐면 아차트는요 저장할 수 있는 문자열의 길이에 제한이 있어요. 예, 문서를 확인해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게 최대 4,000글자인가? 예, 이건 제가 문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아차투가 저장할 수 있는 문자열은 길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한정 그 저장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텍스트 문서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들을 저장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로 책의 내용이 텍스트로 쭉 저장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몇만 글자, 몇백만 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용량이 몇 메가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몇 기가바이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런 데이터들. 단순히 텍스트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큰 용량의 텍스트들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게 클럽이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말 그대로 라지 오브젝트, 큰 객체란 뜻이니까 단순 텍스트로 이루어진 굉장히 큰 객체를 저장할 때 실러, 그러니까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열인데 4기가바이트 이하의 문자열. 셋업도 제약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 빌업은 캐릭터가 아니라 바이너리라고 되어 있죠. 이진 데이터란 뜻이에요. 이진 데이터 큰 오브젝트란 뜻이고요. 이진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그다음 음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바이너리 데이터예요. 음. 문자열은 여러분들 메모장만 있으면 딱 열어서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문자열들은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게 문자열인데 음원이나 MP3나 그다음에 동영상, MP4나 사진 이미지 같은 것, JPG 같은 것들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사진은 사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동영상은 동영상 프로그램이 있어야 볼 수가 있죠. 걔네들은 문자가 저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를 저장할 수 있는 게 블럭이에요, 블럭.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안에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어, 음원 같은 것들을 저장하고 싶을 때 블럭을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어, 요즘 동영상 불법 로드 별로 안 하시죠? 하면 안 되고. OTT가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OTT로 보면 되는데, OTT도 그 동영상 파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파일 하나가 보통 몇 기가 할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뭐 몇 기가바이트는 차지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동영상 하나를 테이블의 컬럼에다 저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좋은 방법.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 타입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현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미디어 서버라고 하는 거를 따로 둬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만 그 파일들만 저장하는 서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체계를 두겠죠. 뭐 폴더를 만들겠죠. 동영상 폴더, 사진 폴더, 그 다음에 뭐 음원 폴더 뭐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고 폴더 안에서도 뭐 날짜별로 사용자 계정별로 뭐 이런 식으로 폴더를 세분화해서 뭐 사용자가 업로드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특정 위치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특정 폴더 위치에다가 딱 저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DB는 무엇을 해주면 되냐면 그 미디어 서버에 무슨 폴더에 무슨 파일이 저장되어져 있는지 폴더 경로만 테이블에다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셀렉트를 했을 때 그 무슨 폴더 안에 파일이 저장되어져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셀렉트를 하고 나서 폴더 경로를 찾아가서 파일을 전송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그러니까 DB에서는 이렇게 블럽이라고 하는 타입은 있지만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현업에서는 미디어 서버를 따로 둔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미디어 서버를 따로 두고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미디어 서버에 무슨 폴더 밑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테이블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클럽이나 블럭은 저희가 별로 사용을 안 할 거예요. 요 정도만 저희가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음. 어,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넘버라고 오라클에서 넘버라고 하면 정수도 저장할 수 있고 실수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는 정수만 저장하는 타입 그래가지고 인티저 그 다음에 실수만 저장하는 타입 그래가지고 플롯 이런 식으로 그 숫자 타입을 좀 더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세분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자를 저장하는 타입을 마차라고 하지 않고 그냥 차 혹은 차투 뭐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대략적으로 그 단어를 보면 걔가 숫자를 저장하는 건지 문자를 저장하는 건지는 뭐 대략적으로는 알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오라클은 이렇게 사용한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 문법은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거고요. 우선 그 테이블 이름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앞에 example이라는 의미로 ex를 붙일게요. 그리고 언더스코어 studen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란 뜻이죠. 학생들.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만들게요. 보통 현업에서 회사에서 그 많은 개발자들이 테이블 이름을 만들 때에는 뒤쪽에 S를 붙이는 그런 개발자들이 많아요. 저도 제 개취도 S를 붙이는 걸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테이블에는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면 학생들 여러 명을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라는 의미로 보통 S를 많이 붙여서 그렇게 만듭니다. 자, 테이블 이름은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거예요.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다. 그럼 이 테이블이 컬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컬럼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어, 첫 번째 컬럼은 우선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싶어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까요? 문자열. 무엇을 저장하기 위한 문자열? 이름 좋습니다. 학생의 이름을 저장하기 위한 문자열 그것도 좋고요. 또요.
학번이면 보통 숫자는 될 것 같고요. 네. 그것도 좋습니다. 네. 성별. 네, 성별도 좋아요. 성별이면 보통은 뭐 남, 여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문자열이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0, 1, 아니면 1, 2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숫자로 해도 돼요. 이건 하기 나름이에요.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다면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뭐 그 정도? 네, 뭐 만약에 뭐 학년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만약에 대학교라 그런다면 학과, 고등학교까지 해서는 뭐 학과라는 개념이 별로 없겠지만 뭐 대학교라면 학과라고 하는 그런 컬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생년월일 뭐 이런 걸 저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 중에서 뭐 이메일이나 혹은 뭐 전화번호 뭐 이런 것도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표현할 때 학생 한 명을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들인 것 같습니다. 정보들인 것 같고 자, 그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 몇 가지를 취합해서 student NO, NO는 넘버라는 뜻이고요. 앞에 STU는 student 줄여가지고 STU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NO는 넘버를 줄여서 쓴 거예요. 그럼 이건 학생 번호란 뜻이니까 그 학번, 아이디, 학번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 타입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타입은 숫자 타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타입인데 어, 9,999명까지만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네 자리 정수면 충분하겠죠. 네 자리 정수면 충분할 거예요. 자, 이렇게 컬럼을 하나를 만들어 볼 거고요. 아까 문자를 저장하는 컬럼이 있었으면 좋겠고 학생의 이름을 저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컬럼 이름은 STU 네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의 이름을 뜻하는 거고요. 의미는 학생의 이름. 문자열 타입이면 되겠죠. 문자열 타입이면 될 거고요. 최대, 최대 10글자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글자. 자, 그다음 세 번째는 birthday라고 할게요. 생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의 생일. 생일은 날짜 타입으로 저장하면 되겠죠. 날짜 타입으로 저장하시면 될 겁니다. 네. 어,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주셨던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컬럼들을 이렇게 세 개만 선택한 이유는, 컬럼을 세 개만 선택한 이유는, 숫자 타입, 문자열 타입, 날짜 타입, 골고루 써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위쪽에 문법이 여기 문법이 여기 있어요. 그죠? 네, 저 문법을 보시면서 어, 어, 이게 아니고요. 제가 어, 왜 색이 채워져 버렸지? 네. 요 안쪽에 있는 내용 보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해볼까요? 자, 명령어는 create table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create table. 그 다음에는 뭘 쓴다 그랬어요? 테이블 이름. 우리는 테이블 이름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ex student로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뭐 쓴다고 했어요? 괄호를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괄호를 시작했으면 끝나는 괄호가 있어야 되겠죠? 문장이 끝났을 때는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요게 기본적인 형식이에요.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EX 스튜던츠. 가지고 있는 컬럼들은 이런 녀석들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문장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자, 안에 들어가서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여쓰기 할게요. 탭 한번 하시고
컬럼 이름을 먼저 쓴다 그랬어요? 데이터 타입을 먼저 쓴다 그랬어요? 컬럼 이름. 그러면 이렇게 컬럼 이름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컬럼 이름을 먼저 쓴 다음에 공백으로 구분을 하고 이 컬럼이 어떤 타입을 저장하는지를 써주시는 거예요. 넘버 타입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네 자리 정수라고 했으니까 4라고만 쓰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주시는 게 더 정확하긴 한데 이거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없습니다라는 뜻이고요. 0일 때에는 생략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쓰시면 네 자리 정수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컬럼에 대한 정의가 끝났죠. 첫 번째 컬럼에 대한 정의가 끝났고 두 번째 컬럼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돼요. 구분하기 위해서 뭐 써주면 될까요? 쉼표. 그 다음에 stu, main 이렇게 컬럼 이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문자열 타입이라고 그랬죠. 바, 차, 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 차, 투. 그 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글자 수는 괄호 안에 쓰시면 되는데 제가 열 글자라고 했죠. 열 글자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차라고 써 캐릭터의 앞에 네 글자. 캐릭터의 앞에 네 글자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아마 이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만들었던 테이블을 보시면 전부 다 뭐 10바이트, 20바이트, 40바이트 이렇게 바이트로만 만들어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처음으로 차라고 하는 걸 썼어요. 캐릭터. 자, 그럼 두 번째 컬럼에 대한 정의까지가 끝났고요. 두 번째 컬럼에 대한 정의가 끝났고 세 번째 컬럼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쉼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verse 네, 이 얘는 타입이 날짜니까 데이트. 데이트는 이렇게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더 이상 마지막 컬럼이죠. 마지막 컬럼이니까 여기서는 샘표를 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얘를 실행하시면 되니까 컨트롤 엔터. 네. 컨트롤 앱. 셀렉트 문과 다른 점은요. 결과는 스크립트 출력이라고 하는 창에서 보입니다. 스크립트 출력이라고 하는 창에서 보이고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EX students가 생성되었습니다라고 나오면 정상이에요. 테이블이 생성되었습니다라고 나오면 정상입니다. 혹시 테이블 생성 안 되신 분 계실까요? 네. 오류 있으신 분들 테이블이 단지. 어? 넘버. 이게 또 주로 아마 오타 때문일 거예요. 넘버라는 게 좀 신기한 게 쓸 때는 넘버라고 쓰는데 보통 넘버 줄여서 쓸 때는 NO라고 보통 많이 쓰죠. 왜 O를 쓰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넘버 줄여서 쓸 때는 NO 뭐 이렇게 써가지고 네, create table 네, create table이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쓰시는 거고요. 컬럼 데이터 타입 컬럼 데이터 타입 컬럼 데이터 타입 괄호 닫고 세미콜론 이게 테이블을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테이블이 생성되었을 때 이 스컵 계정 보시면은요, 자동으로 갱신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테이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새로 고침 여기 새로 고침 버튼 있죠? 새로 고침 버튼 그러면 여기 EX 스튜던트라고 테이블이 만들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꼭 찍어보세요. EX 스튜던트 하고 테이블 찍어보시면 워크시트에 테이블 열리죠. 자, 컬럼 이름 STUNO, STUName, birthday. 자, 그 다음에 우리 만들 때 넘버 4라고만 만들었죠? 넘버 40 이렇게 들어가 있죠.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바차2 10 캐릭터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입으로 만들었죠? 여기 데이트.
잘 되십니까? 음. 그 스튜던트에서 옆에 데이터 탭 클릭해 보세요.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당연해요. 우리는 테이블만 만든 거지 아직 자료들을 인서트를 한 거는 아니니까 여기 컬럼은 하나도 행들은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요. 데이터 구조, 테이블의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보이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음. 자, 만약에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생성되었습니다라고 성공한 똑같은 문장을 한 번 더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나,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죠. 왜 에러가 나냐면, 자, 생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성공했었던 결과고요. 제가 두 번째로 컨트롤 엔터 실행을 했을 때가 여기서부터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명령문 실행에 대한 결과가 요렇게 이어서 나오는데, 이런 SQL 문장을 실행하는데, 이게 오류 번호예요. 오류 번호고요. 기존의 객체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게 에러 메시지예요. 에러 메시지.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이름에 예, 같은 이름에 같은 이름에 뭐가 있다? 테이블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기존의 객체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어려운 것 같지만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테이블이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테이블을 두 번 만들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처음 한 번은 성공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실패해야 정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더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기존에 여기 스크립트가 계속해서 쌓이면 DDL은 실행할 때마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와 같은 메시지들을 여기에서 계속 보여주는데 기존에 있었던 메시지 밑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출력해 주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가 방금 실행시킨 문장에 대한 메시지인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메시지를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시면, 보기가 편할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스크립트, 제가 지금 마우스 있는 부분 보세요. 스크립트 출력 부분에서 아이콘 뭐처럼 생겼나요? 지우개. 연필 뒤에 달려있는 지우개처럼 생겼죠? 네. 이 지우개를 딱 클릭하시면 여기에 메시지들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 상태에서 실행하시면 딱 그 한 문장에 대한 스크립트 출력을 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네. 사용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그 간단하게 테이블 하나를 만드는 것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안 되시거나 질문? 네, 네. 그 바차 투나무 하는 이유가 바차가 있었었기 때문에 바차2라고 하는 거예요. 바차가 있고요, 바차2가 있어요. 네. 차이점을 잠깐 좀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바차도 그러니까 10글자라고 한다면 무조건 10글자를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10글자까지란 뜻이에요. 한 글자를 넣어도 되고 두 글자를 넣어도 되고 10글자까지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바차와 바차2의 차이점은 뭐냐면 테이블을 만들 때 메모리를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예요. 데이터를 인서트 할 때, 죄송합니다. 바차는요, 5글자를 저장하더라도 테이블에 10글자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5글자를 저장해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소비량이 많아지는 거고요. 다차2는 10글자까지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5글자만 저장할 때에는 하드디스크는 5글자만 사용하는 만큼의 용량만 딱 사용을 해요. 그래서 다차보다 다차2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하드디스크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다차2입니다.
네, 설명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질문을 주셨군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오늘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할 거예요.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넣어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희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